안녕하세요.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문장론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는 1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문장의 성분, 먼저 주성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속성분, 독립성분 순서로 갈 건데요. 뒤에 문장의 구성, 호문장, 격문장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분 자체도 중요한데요. 나중에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필수 개념 정확히 학습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교재 그 내용에 대한 가능한 충실하게 하고요. 부족한 부분 제가 추가로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분 다른 말로는요. 필수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주성분이라고도 하고, 자, 주성분은 필수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주성분이니 필수 성분이 하는 말들은 사실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그리고 신정보냐 부정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예전에 한번 정의한 적이 있는데 좀 잊어먹으셨을 것 같긴 한데, 자, 기본적으로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이 새롭게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보가 부서일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서도 필수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릿수가 부서를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부서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때 부서를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2017년인가 해 EBS 수능 특강 문법, 그때는 문법이었는데, 자, 화법과 화작 문법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문법에서 필수 관형을 하는 개념이 1년 한 번 나왔었는데 그게 실제 고등학교 국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딱 나오고 없어졌었는데, 자, 저희 책에서는 그것도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필수 성분, 기본적으로 필수 성분 하면 일반적으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술, 목보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뭘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죠. 보통은 서술어가 제일 중요한 성분이에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서술어 이외에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합쳐서 이 네 개를 필수 성분, 다른 말로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필수적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수의적 성분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주성분 중에 주어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어, 문장 안에서 주인공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무엇 또는 누가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보통 은는 이가가 붙은 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나 가가 붙어야 되는 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은는 이가가 붙은 말이 주어 아닙니다. 이가로 바꿀 수 있는 말 또는 이나 가를 붙일 수 있는 말이 기본적으로 주어고, 차라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누가 무엇이 해당이 되는 말이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로 자, 누가, 무엇이, 그리고 이나 가 붙은 말. 자, 제가 미리 좀 적어 놓았긴 했었는데 이걸 빼놨네요. 자, 누가 또는 무엇이에 해당이 되는 말, 이나 가가 붙은 말이 주어입니다. 자, 무엇이 어찌하다 동사문, 무엇이 어떠하다 형용사문, 무엇이 무엇이다
명사문 이렇게 썼죠. 이때 앞에 무엇이 해당이 되는 말, 요게 주어가 됩니다. 그쵸? 자, 우측에 예문은 다 사람으로 했는데, 자, 민예가 공부한다. 동사문, 민예가 씩씩하다. 형용사문, 민예가 선생님이다. 자, 뒤에 공부하다, 싹싹하다, 선생님, 품사를 각각 동사, 형용사, 명사라서 동사문, 형용사문, 명사문 이렇게 하는데, 이때 앞에 무엇이 누가에 해당이 되는 요 민예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를 만드는 방법은요, 주격조사를 결합하는 방법. 자, 주격조사라고 하는 건 격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거고, 대표가 이와 가가 있고요. 높임말을 만들 때에는 깨서도 되죠. 자, 이나 가가 해당이 되고요. 깨서도 됩니다. 높임말을 만들어줄 때에는. 자, 요거를 옆에서는 주어에 따라 문장 성분이 다른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뭐 동생이 노래를 잘하신다. 이상하죠? 동생이 주어가 되면 노래를 잘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라고 높임의 대상이 주어가 될 때에는 서술어에 이렇게 주체 높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른 성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자, 이때는 좀 특이한데 앞에가 단체일 때에는 에서가 주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 나는 학생이다처럼 는자, 이걸 주제격을 나타내는 보조사죠. 뭐 나도 학생이다, 뭐 나만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추가로 넣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하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는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에만 붙는 게 아니죠. 뭐 배는 좋아한다. 이때 배는이 문장 성분이 뭘까요? 아직 안 했지만 목적어예요. 자, 그거를 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나는 학생이다. 여기서 나는은 내가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가를 바꿀 수 있죠. 가로 바꿀 수 있죠. 이래서 주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조사는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밖에 비가 온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 온다 이렇게 제로 주격으로 주격 조사를 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는 조사, 보조사가 붙을 수가 있고요. 생략될 수도 있다. 됐죠? 자, 서술어 가보겠습니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가 뭘 하는지, 어떠한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 자, 좋네요. 자, 뭘 하는지 동사문입니다. 자, 한다 현재형이 됐죠? 동사고, 어떠하다는 형용사, 누구? 명사문입니다. 자, 이 동작, 상태,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고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 자, 주어는 누가, 무엇이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했죠? 서술어의 주체가 되고요. 서술어의 설명 대상이 됩니다. 써드릴까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주어는 서술어의 설명 대상, 그 다음에 서술어의 주체가 됩니다. 자, 지난번 했기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서술어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해당이 되는 말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서술어 만드는 방법. 대체로는 대표적인 것이 동사문, 형용사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뒤에 동사나 형용사는 대체로 서술어가 됩니다. 대체로 서술어가 돼주고요. 그 다음에 체언에다가 서수격조사 이다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뒤에 있는 이다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자, 혼문장일 때에는 이렇게 간단하긴 한데 겹문장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네모를 하나 더 쳤어야 되는데 그랬네. 자, 용언의 연결형이 올 때 서술어가 이때는 한 개가 아니에요. 2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겹문장에서 배울 건데, 자, 맨 끝에 오는 말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서술어예요.
자, 그런데 자, 앞에 깊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서술어죠? 자, 뒤에 연결형 어미. 자, 요거는 이제 대등적 연결음이, 종속적 연결음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고, 며, 은하, 지만, 든지 이런 게 대등적 연결음이, 종속적 연결음이는 뭐뭐 하면, 뭐뭐 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는데,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려고 되게 많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모르셔도 되고 그냥 자, 누가 해당이 되는 말이 두 개가 나왔고요. 자, 서술어가 그래서 밤은 깊고요, 배는 고프고요.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 두 개가 서술어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관형사형. 자, 맨 뒤에 올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여러 가지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든가 명사형 전성어미라든가 부사형 전성어미와 결합이 돼서 각각 뭐 목적어가 될 때도 있고요, 관형어가 될 때도 있고, 부사어가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자체로는 또 서술어 있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어요. 뒤에서 문장을 종료할 때 다시 배우셔야 되는데, 자, 지금 공부할 시간이다. 여기서 전체 서술어는 시간이다. 이게 전체 서술어예요. 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은 시간이다. 지금은 주어, 시간이다가 서술어인데 어떤 시간이냐? 공부할 시간이다 라고 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를 공부하다고 하는 동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이때 공부할은 문장 전체로 볼 때에는, 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볼 때에는, 자,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체 문장으로 볼 때에 공부할은 관형어예요. 전체로 볼 때는 관형어입니다. 그런데 공부할만 따져본다면 뭐 내가라는 말이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구조는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지금은 관형어이면서 동시에 서술어가 된다. 서술어이면서 동시에 관형어도 된다.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로는 관형어이고요. 잘못 써놨네요. 안긴절 속에서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자, 전체로는 관형어이고요. 안긴절 속에서는 서술어예요. 자, 서술어고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느꼈다 해서 느꼈다가 서술어예요. 자, 그런데 서술어가 또 있는 거죠. 자, 나중에 팁을 제가 드릴 거예요. 서술어 문장의 구조를 찾는 방법을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되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뒤에서 팁으로 드릴 건데, 자, 그건 그때 다시 하시고요. 자, 성적이 향상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장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정확하게는 안긴절,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성적이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향상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해주는 거예요. 서술어이긴 한데 그게 을자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전체로는 목적어 역할을 해줘요. 자, 요것도 한번 따로 써볼까요? 자, 성적이 향상됨, 요거는 전체로는 을자까지 포함해서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성적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안긴절 속에서는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기준으로 보느냐, 부분만, 안긴 부분만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철수는 손이 크다. 여기서 자, 철수는 크다. 이러면 자, 요거 하고 철수는 손이 크다. 내용 같을까요? 자, 이거 뒤에 서술절에서 할 건데요. 서술절에서 할 건데, 자, 철수는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철수는 크다 그러면 우리 보통 키가 크다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철수는 키는 작지만 손은 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기출인데 코끼리는 써드릴까요? 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코끼리는 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코끼리를 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코끼리 크잖아. 응? 벽처럼 크잖아요. 코끼리는 크지 길지는 않아요. 그죠? 뭐가 긴 거예요? 코가 긴 거예요. 자, 이때 길다라고 하는 건 코가의 서술어예요.
반면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안긴절 속에서는 손이 크다 전체가 또 서술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서술어는 절이 서술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앞에 있는 또 뒤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도 사실 절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부사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좀 하나 빠졌네 생각해 보니까요. 자, 절도 주어는 물론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서술어가 결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쓸게요. 서술어가 되는데 용언의 명사형 뒤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습니다. 용언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명사형 전성어미. 자 뒤에 또 나올 거긴 한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것도 전부 다 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 자, 서술어 주성분인데요. 서술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혼문장, 겹문장 판단하는 것도 연결이 될 거니까요. 자, 서술어의 자릿수 중요하게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 하는 것은요. 서술어가 어떤 서술어가 왔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와야 하는 필수 성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몇 개냐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의 자릿수라는 건 서술어에 필요한 자릿수이니까요. 당연히 서술어는 빼고 나머지 개수를 셉니다. 자, 여기 서술의 자릿수 잠깐 보실게요. 자, 서술어 이외에 필요한 필수 성분 중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필수 성분 따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서술어는 빼고 계산합니다. 두 번째, 사전 찾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전을 찾으면 주다라는 이렇게 단어를 찾으면 물론 여기 뭐 동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고 이렇게 괄호 속에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문형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는 자, 종이로 만드는 사전에는 다른 성분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담화 상황에서 생략의 자유를 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어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모든 동사형용사에는 주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전 맨 앞에다가요. 주어는 문형 정보에서 생략했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고 실제 동사 형사의 표제어에서는 문형 정보에 주어를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문형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앞에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주어가 늘 빠져 있는 겁니다. 문형 정보가 나오면 항상 앞에 주어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뒤에 서술어는 빼고 개수를 세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정보가 지금 목적어와 부서가 꼭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에 주어가 있다고 쳐서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뭐 한번 다른 단어 한번 해볼까요? 만들다 해볼까요? 만들다. 문형 정보가 뭐라고 나올까요? 자, 한번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자, 추가로 자, 만들다 찾으면 자, 지금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을 또는 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을, 를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앞에 뭐가 빠졌다? 주어가 빠졌다. 그래서 주어까지 추가해서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자, 주의사항을 먼저 좀 하게 됐는데요. 자, 순서를 좀 바꿔서 할게요. 다이어의 경우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의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는 자릿수가 바뀌기도 해요.
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있다의 경우에는요. 있다의 경우에는 자, 신은 있다, 용은 있다 이렇게 말할 때의 있다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주어 하나만 오게 됩니다. 그때 문형정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주어는 생략되니까. 자, 이때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고요. 뭐가? 있다가 한 자리 서술어예요. 그 다음에 철수는 지금 요즘 인천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이때 있다는 거주하다, 살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 장소를 나타내는 인천에 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입니다. 이때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하고요. 부사어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이때 있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런 걸 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먼저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중요 표시해 놓을 테니까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해도 먼저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서술의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요 세 자리가 우리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 구조로는 가장 복잡한 거예요. 자, 한 자리가 되는 경우는요, 대개 자동사. 자,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 두 자리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 자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아기가 잔다. 잘도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 성분이 아니고 수의적 성분이고요. 누가 자느냐? 아기가 자는 거예요. 아기가가 꼭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자, 아기가 여기 꼭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잔다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예쁘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자, 대개 앞에 주어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때 예쁘다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요.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자, 서술어까지 하고서 잠깐 끊고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혹은 부사어 중 한 성문을 요구함 이랬는데 자, 목적어가 오는 두 자리 서술어도 있는 거고요. 자, 두 자리가 좀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보어가 오는 두 자리도 있고요. 필수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도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책을 읽는다. 여기서 지금은 꼭 들어갈 필수 성분은 아니고요. 읽는데 뭘 읽느냐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책을 이 두 개가 필수 성분이 됩니다. 자, 읽는다까지 세 가지고 세 자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문형 정보에는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만 나옵니다.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싸우는데 상대방이 필요하죠? 이럴 때 두 자리예요. 두 자리. 자, 제가 추가로 좀 써놨는데 나중에 다시 하고요. 자,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 싸우다 여기다 쓰는 게 맞겠네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결혼하다, 싸우다, 뭐 약혼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은 두 자리예요. 이때 친구와 이거를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필수 부사어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입니다. 별표 좀 해드릴게요.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또는 되다도 되는데요. 자, 아니다도 되고요. 되다도 됩니다. 자, 아니다 되다처럼 자, 이렇게의 경우에는 그 앞에 오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아니야 이러면 뭐가 아닌지 정확하지 않죠. 그 서술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하고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이 보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아니다와 보어 앞에 나는 가수가 정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사어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이 보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 중에 이나 가가 붙은 말이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어가 오는 경우에는 앞에 이나 가가 붙은 말이 붙을 수 있는 말이 두 번이 와요. 그럴 때 앞에 있는 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보어가 되겠습니다. 철수가 박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면 자, 철수가는 주어고요. 박사가는 보어가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쉬고요. 목적어랑 나머지 보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